4.13 총선거 투표는 잘 하셨나요? 우리 지역은 국민의당의 압승으로 끝이 났습니다. 오늘은 당선자들의 소감과 함께 총선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김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현 기자, 우리 지역 총선 결과에 상당한 많은 관심이 쏠려 있었죠? 결과는 좀 어떻게 나왔나요? 네, 한마디로 국민의당의 압승이었습니다. 전남 한 개 선거구를 제외하면 모든 선거구에서 광주 전남 모든 선거구에서 국민의당이 압도적인 표 차이를 보이면서 승리를 거뒀는데요. 네. 이전까지는 더불어민주당의 사실상 일당 독점 체제가 유지되어 오던 걸 생각하면 상당히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한편 우리 지역은 어느 곳보다 높은 투표를 기록하면서 선거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었습니다. 선거 분위기 어땠는지 궁금한데요. 네, 말씀하신 대로 광주 전남 지역은 전국 최고 수준의 투표율을 보이면서 선거에 대한 높은 관심도를 보여줬습니다. 전국 최종 투표율이 58%인데요. 전남이 63.7%로 전국 최고 투표율을 보였고요. 네. 광주가 61.6%를 기록하면서 전국에서 네 번째로 높은 투표율을 보여줬습니다. 정치에 대한 높은 관심도 그리고 지역의 높은 또 정치 수준을 보여줬다고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선거구별로 결과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광주 북구로 가보겠습니다. 광주 북구 갑 결과는 어땠나요? 네, 지금부터 편의상 1위와 2위 결과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먼저 광주 북구 갑 선거구인데요. 김경진 후보의 경우는 오후 6시 출구 조사가 발표가 될 때부터 이미 당선이 확실시 되고 있었습니다. 네. 이미 출구조사 결과 이미 70%에 육박하는 지지율을 먼저 보여줬기 때문인데요. 출구조사 결과는 개표가 마칠 때까지 쭉 이어지면서 70.8%라는 이 압도적인 표 차이를 보여주면서 당선이 확정됐습니다. 네. 김경진 당선자의 당선 소감 들어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국민의당에 대해서 큰 지지를 보여주시고 또 저에 대해서 70% 가까운 높은 지지율을 보내주신 것은 그만큼 호남이 전국 정치에서 소외됐다라는 허탈감에 어떤 기인한 것이 아닌가 싶고요. 이 허탈감을 우리 지역 주민들을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 그것이 곧 호남 정치의 복원으로 표현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의 역할 어떻게 할 것인가가 앞으로 정치적 과제이고요. 최선을 다해서 호남 정치 복원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능력이 부족한 저를 이번에 뽑아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정말 열과 성을 다해서 의정활동을 하고 지역 주민들과 상시 소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 하나만 더 드리고요. 앞으로 어떤 정치인이 되겠다 하는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선 국가 예산을 도둑질하는 예산 도둑질에 대해서 철저히 감시를 하는 그런 정치인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국가 과학기술을 발전시켜서 국가를 부강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정치인이 되겠습니다. 네, 김경진 당선자의 인터뷰 잘 들어봤습니다. 다음으로 광주 북구 을선거구로 가보죠. 최경환 후보 그리고 이영석 후보가 맞붙었었습니다. 결과 어떻게 나왔나요? 네, 광주 북구 을선거구는 뚜껑을 열어보기 전까지는 상당한 접전 지역으로 분류가 됐었는데요. 네. 광주시 경제부시장을 지낸 이형석 후보와 청와대 공보비서관을 지낸 최경환 후보가 이렇게 맞붙었습니다. 네. 지역에서 탄탄하게 기반을 닦아왔던 이형석 후보지만 광주에서 불고 있는 녹색 바람을 이겨내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55% 대 35% 이렇게 20% 큰 차이를 보이면서 최경환 후보의 당선으로 끝이 났습니다. 최경환 당선자의 당선 소감 한번 들어볼까요? 호남 정치를 복원하고 광주와 호남이 앞으로 전개될 야권 재편과 정권교체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우리 시민들의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우리 광주 시민들의 뜻을 잘 받들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국민의당이 광주와 전남의 권리와 이익을 잘 대변하도록 앞장서 힘쓰겠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유언, 민주제도의 수호와 확장, 남북관계 개선, 정의로운 경제, 중산층과 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5, 6년 동안 지역 활동을 하는 데 도움을 주신 여러 지역 주민들, 손을 잡아주신 여러 지역 주민들에게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선거구 획정 때문에 마지막까지 참 말이 많았던 지역입니다. 광주 동남 선거구로 함께 가볼까요? 먼저 광주 동남 갑 선거구 결과 어떻게 나왔나요? 네, 터줏대감 장병환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최진 후보가 맞붙었습니다. 무소속으로 출마한 강훈태 의원도 함께 했는데요. 네. 강훈태 후보의 합류로 상당한 접전이 여기도 예상이 됐었는데요. 뚜껑을 열어보니 상당히 싱거운 게임이 됐습니다. 강훈태 후보가 7.6%라는 다소 초라한 성적표를 받아들었고요. 네. 최진 후보가 29%, 장병환 후보가 55%를 기록하면서 과반이 넘는 득표를 보이면서 세를 과시했다고 보여집니다. 장병환 당선자의 당선 소감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호남에서의 야권 교체가 내년도 대선에서의 정권 교체를 향한 호남인들의 열망의 결과라는 점에서 이번 그 역사적인 과제를 아는 국민의당이 이제 정부 여당과 제1야당을 상대로 해서 내년에 정권 교체를 위한 본격적인 대장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남구는 그동안 산업적 기반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제 제가 중심이 되어서 도시첨단 산업단지가 개발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제 한전과 연계한 에너지 신산업과 영상 산업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산업을 일으켜서 우리 광주 남구가 이제 교육 문화특구로서 뿐만이 아니라 첨단 산업도시로서의 명성을 앞으로 자랑하도록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네, 다음 선거구로 가보겠습니다. 동남 을선거구에선 박주선 후보 그리고 이병훈 후보가 맞붙었었는데 어떻게 결과가 나왔나요? 네, 같은 지역구에서 3선을 지낸 박주선 의원과 그 뒤를 무섭게 쫓아오던 이병훈 후보가 맞붙었는데요. 네. 역시 국민의당이라는 새로운 바람을 등에 업은 이 현역 의원, 이것을 이병훈 후보가 넘기에는 조금 힘겨웠던 것 같습니다. 네. 이병훈 후보 39.4%로 분전을 했는데요. 박주선 의원에게 54.7% 이렇게 과반이 넘는 표가 또 몰리면서 네.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박주선 당선자 당선 소감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광주와 우리 지역구가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다시 한번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더더욱 열심히 성실하게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오늘의 당선을 주신 유권자 여러분에게 절대 실망시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구의 낙후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서겠고요. 우리 호남 정치 복원을 통한 내년 대선에서의 정권 교체를 이룩하는 국민의당의 선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상대 후보의 흑색 비방 선전에도 불구하고 역시 정치적 수준과 의식이 높으신 우리 동구 남구 유권자 여러분, 저를 제대로 평가하고 신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께서 주신 신뢰에 절대로 어긋나지 않도록 여러분에게 큰 기쁨과 보람을 안겨드리는 국회의원으로서의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서구로 가보겠습니다. 서구 갑 지역구도 굉장한 접전지 중에 하나였는데요. 이곳의 승리자는 누가 됐나요? 네, 서구 갑선거구 또 재미있게도 고흥 출신 친척벌로 알려진 두 후보가 맞붙었습니다. 네. 서구 갑선거구도 당초 여론조사 오차범위의 접전을 보이면서 상당한 접전 지역으로 평가가 됐었는데요. 네. 역시 서구 갑도 녹색 바람이 불었습니다. 송기석 후보가 56.2%, 그리고 송갑석 후보는 35.3%에 그치면서 이건 역시 국민의당이 가져가게 됐습니다. 송기석 당선자의 당선 소감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존경하는 광주 시민과 정말 사랑하는 서구 주민께서 이 송기석 후보에게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준 데 대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서구 발전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광주 시민께서 저희 국민의당과 송기석 후보에 대한 지지, 그게 어떤 의미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기존 야당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거는 기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부터 일단 우리 당은 정책이라든가 정책개혁을 통해서 광주 시민의 지지를 지속적으로 견고하게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 송기석 후보도 거기에 더욱 노력을 해서 개인적으로 우리 함께 웃을 수 있는, 행복을 줄 수 있는,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정치, 그걸 통해서 꼭 희망을 드리겠습니다.
더 민주당에 대한 실망감, 더 기대할 수 없다는 그런 마음이 그대로 이번 투표의 표심에 그대로 나타난 것 같습니다. 우리 국민의당이 앞으로 기존 우리 지역에서 역할을 했던 야권을 대체하고 이제 수권 정당으로서의 능력을 키워서 앞으로 내년 대선에 꼭 정권 교체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양양자 후보가 등장하면서 세간의 굉장한 관심을 받게 됐던 서구 을지역구입니다. 결국 누가 승리자가 됐었나요? 네, 서구 을지역도 천정배 의원의 독주가 예상됐지만 말씀하셨듯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양양자 전 삼성전자 상무를 공천하면서 네.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분위기가 형성이 됐었습니다. 하지만 양양자 후보가 이번에도 큰 산을 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천정배 의원이 54.5%, 양양자 후보가 31.5%로 분전했지만 국회의원 배치는 결국 천정배 의원에게 돌아가게 됐습니다. 네. 천정배 당선자의 당선 소감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지난해 보궐선거에 이어서 위대한 광주 서구을 유권자들의 또 한 번의 승리입니다. 정치혁명의 진원지로서 녹색바람을 만들어주신 유권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대하신 광주 서구을 유권자들께서 승리하셨습니다. 정치혁명의 진원지로서 녹색 바람을 일으켜주신 유권자 여러분의 높은 정치의식과 개혁의지에 깊이 경의를 표하고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호남에서 저희 국민의당을 전폭적으로 지지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제가 약속한 호남주도 정권교체의 열망을 표출해 주신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야권의 패권주의를 청산하라는 요구를 하신 것입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선거 때 약속드린 대로 호남주도 정권교체를 이루는데 미랄이 되겠습니다. 유권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어느덧 마지막 지역입니다. 광산구인데요. 광산갑 어떻게 결과가 나왔나요? 네, 이곳에서도 참신한 새 얼굴,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용빈 후보가 김동철 후보에게 도전장을 내밀었는데요. 네. 이곳에서도 큰 산을 역시 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같은 선거구에서 3선을 지낸 김동철 후보가 53%라는 과반수 넘는 득표를 보이면서 당선을 확정지었고요. 이용빈 후보는 34.2%로 또 분전을 했지만 아쉬움을 남기고 말았습니다. 네. 김동철 당선자의 당선 소감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의 승리는 광주의 승리이자 위대한 광주 시민, 광산 구민의 승리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속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선거는 저희 국민의당이 주도적으로 야권을 재편해서 국민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새로운 야당을 건설해서 확실히 정권 교체를 해달라는 준엄한 명령으로 받아들입니다. 아울러 그동안 성원해 주신 우리 광산 구민 그리고 정말 열심히 활동해 주신 선거운동원 그리고 마음속 깊이 자원봉사 활동을 해주신 우리 당원 지지자 여러분들 한 분 한 분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이 시대 최고의 개혁이 정권교체라고 말씀드려 왔습니다. 지금 이명박 박근혜 정부 8년 동안 대한민국의 국정은 총체적으로 실패됐고 엉망이 됐습니다. 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대한민국 고를 제대로 바로잡으려면 정권 교체가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저 정권 교체를 위해서 저희 국민의당이 야권 재편을 통해서 호남 주도의 정권 교체를 확실히 해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지역 현안들에 대해서 또 자동차 100만 대라든가 근용병장 이전이라든가 송정 역세권 그리고 광주 송정역을 국도 서남권의 물류, 교통, 경제의 중심지로 만드는 일 등 차근차근 확실하게 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광주 전남 선거구를 넘어서 전국적인 관심사 중에 하나였죠. 이용섭 후보 그리고 권은희 후보의 대결은 어떻게 끝이 났나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번 선거 가장 큰 관심을 받았던 선거구 중 하나가 이 광산을 선거구입니다. 네. 광산을 19대 국회의원 배지를 가졌던 전현직 의원이 이렇게 맞붙으면서 가장 큰 관심을 받았던 지역인데요. 네. 출구조사가 발표될 당시에도 5% 이내 차이를 보이면서 꾸준히 관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개표가 진행될수록 득표가 점점 벌어지면서요. 이용섭 후보가 43.3% 득표율을 보이며 패배했고요. 권은희 후보가 50.1%를 가져가며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권은희 당선자의 당선 소감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처음에 너무 어려운 조건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새로운 정치를 바라시면서 저의 당선을 위해서 마음을 주시고 힘을 모아주신 우리 지역 주민들과 지지자분들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지지자분들과 우리 지역 주민들께서 바라시는 대로 기존의 정치의 모습이 아닌 새로운 정치, 경제를 해결하는 정치, 그리고 국민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정치, 그리고 지역을 책임지는 정치의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광주와 전남에 드러난 우리 지역민의 민심은 변화를 요구를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삶과 지역과 유리된 그런 정치가 아니라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정치를 바라셨고요. 저희 국민의당이 그러한 변화된 모습을 약속을 했고 그러한 약속을 신뢰하셨기 때문에 저희 국민의당을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약속을 드린 대로 광주의 변화를 일으켜내고 또 호남 주도의 정치 개혁과 정권 교체를 이루어내는 모습으로 지역 민심에 답하겠습니다. 네, 한편 이 국회의원 선거와 더불어서 기초단체장 동구청장의 재선거도 세간의 이목을 끌었었습니다. 결국 동구청장 집무실의 주인은 누가 맡게 됐나요? 네, 노희용 전 동구청장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구청장직을 상실하면서 이번에 치러진 재선거가 되겠습니다. 네. 지역구 행정을 좌우하기 때문에 지역에서는 또 무엇보다도 중요한 선거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네. 이번 재선거에서도 녹색 바람이 불었습니다. 국민의당 김성환 후보가 52.2%를 기록하면서 더불어민주당 홍진태 후보를 꺾고 구청장 집무실로 들어가서 이제 밀린 업무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신임 김성환 동구청장의 당선 소감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현명하신 동구 주민 여러분들께서 정말 여러와 같은 성원을 보내주셔서 당선의 기쁨을 맛보게 됐습니다. 그러나 기뻐하기에 앞서 큰 책임을 느낍니다. 아무튼 약속드린 대로 우리 동구가 다시 살아 숨쉬고 정말 뛰는 동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계속적인 성원과 지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반적으로 볼 때 크게 힘들었던 과정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열심히 제 자신의 경력과 제가 할 수 있는 일 그것을 착실하게 그냥 알려드리는데 초점을 두고 선거 준비를 했었고요. 다만 짧은 기간에 준비를 했기 때문에 하루 일정을 정말 24시간이 아닌 48시간으로 늘려서 살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시간적 제약이 큰 어려움이었다고 생각됩니다. 네, 지금까지 각 선거구들의 당락 상황 그리고 당선자들의 인터뷰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김 기자의 총평이 또 궁금한데요. 네, 관심을 모았던 총선이 국민의당의 압승으로 끝이 났습니다. 네. 새로운 정치에 대한 유권자들의 열망이 드러난 결과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지역 민심이 처음으로 또 다른 곳으로 향했다는데 또 의미가 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지역 군소의회들을 봐도 지금까지는 일당 독점 체제였지 않습니까? 지금부터는 우리 지역에서도 국민의당, 더불어민주당 이렇게 양당 체제가 이뤄지면서 지역 발전에 좀 더 효과적인 의회, 또 효율적인 정치 행태들이 보여졌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네, 양당을 넘어 3당 체제가 과연 우리 광주 전남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오늘 마지막 정리까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